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노동경제학 1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1월이 됐어요. 제 연기 수업 들으신 분은 뭐 아실 텐데 금방 1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작했잖아요. 이제 금방 3월입니다. 그래서 금방 3월 오니까 1기 빠지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주말반으로 해서 11번 10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 초록색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진도표에서 저희 모의고사를 이제 매 시간 오늘을 제외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그래서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제외하고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제 전 시간 시험 범위까지 수업까지 그래서 전 시간 수업 범위까지 이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제 방법이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한 번씩 다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로 초록색 교재로 이론편 해서 이제 교재를 볼 텐데요. 이제 수업 진행하다가 이제 문의사항 있으시면 강의 기획서에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 공급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 공급 하고 그리고 노동 수요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노동 공급은 이제 근로자, 노동 수요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근로자 입장도 한번 보고 기업 입장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이제 노동 시장을 구성을 한대요. 노동 시장을 구성을 해서 노동시장 구성을 하면 여기서 임금하고요. 임금하고 이제 고용량이 결정이 된대요. 고용량 혹은 근로시간 똑같이 이제 취급할 겁니다. 앞으로 고용량 혹은 근로시간 얼마나 일할지 그리고 얼마 줄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50점.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예외 없이 여기 수요 근로자 입장 그리고 수요 기업 입장 그래서 노동 시장까지 해가지고 50점 여지 없습니다. 여기서 50점 나오고 이제 그 외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만나서 임금하고 고용량 이렇게 결정하면 이제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 기업 입장 그 이외에 누가 있어요? 자, 정부 입장이 있거든요. 정부. 자, 정부가 최저임금. 그래서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만나가지고 정부가 여기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10,000원 주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보니까 이제 10,000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11,000원, 12,000원.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볼 거고. 그리고 노동조합. 그래서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10,000원 받기로 했는데 노동조합이 이제 12,000원, 13,000원 또 임금 올려달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입장도 볼 거예요. 그리고 차별도 볼 겁니다. 차별. 근로자하고 기업하고 만나서 10,000원 주기로 했는데 여성 혹은 흑인은 8,000원만 준대요. 이제 그 상황도 볼 거고 그래서 등등등 해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50점입니다. 50점. 네. 그래서 여기 50점, 여기 50점. 근데 요 사이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또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도 이제 수업 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뭐 어려운 막 수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패턴을 알면 되니까 이 패턴을 숙지하는 거 위주로 계산 문제 출제될 거고 이 계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제가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이제 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재 3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 공급, 자 근로자의 선호예요. 근로자의 선호, 근로자의 선호. 자, 근로자 입장에서 나는 몇 시간 근로를 할 것이냐. 이제 요거 선택하는 게 이제 노동 공급입니다. 자, 근로자는 과연 몇 시간 근로할 것이냐. 그래서 현실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15시간이라고 근로자마다 이제 근로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이거 왜 사람마다 근로 시간이 다 다르게 선택되느냐를 이론으로 만든 게 이거입니다. 근로자의 선호.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동 공급 그래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 어차피 소득은 일에서 벌어야 되니까 일 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형 그래서 다 똑같아요. 일 여가 선택 모형 소득 여가 선택 모형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을 이제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왜 근로 시간이 다른지를 이제 밝혀보겠다 해서 나온 게 일 여가 선택 모형, 소득 여가 선택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닌데 이것보다 더 나은 이론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가지고 볼 거예요. 근로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래서 이 모형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효용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제 풀어서 쓰면 만족감. 그래서 근로자의 효용이 있대요. 효용. 그래서 이 근로자의 효용이 뭘로 구성되느냐 봤더니 돈, 소득 혹은 소비. 그래서 결국에는 돈. 그래서 돈 많이 벌면 효용 혹은 만족감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예. 돈 혹은 효용이 많으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가 시간. 그래서 많이 놀면 또 만족감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돈 그리고 노는 것 두 개로 이제 결정이 된답니다. 많이 놀면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면 행복하대요. 자, 그런데 이 돈을 무한정 벌어서 무한정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무한정 놀아서 무한정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봤더니 자, 제약 조건이 있대요. 제약 조건이 있답니다. 이 제약 조건은 뭐예요? 시간 제약.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 무한하게 돈 벌고 무한하게 놀면 되는데 이 시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약 때문에 안 되더라. 자,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식으로. 그래서 얘를 식으로 만든 게 효용 함수예요. 효용 함수. 그래서 얘는 식이에요. 식으로. 그럼 얘 효용이 얘 만족감이 몇 점이냐? 50점이냐 60점이냐? 이제 계산할 수 있게 식으로 만든 게 효용 함수입니다. 효용 함수. 그리고 이제 시간 제약도 이제 식으로 만든 게 이게 예산식이에요. 예산식. 그럼 얘는 정해진 시간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예산식입니다. 예산식. 그래서 이게 식이고 자, 얘를 또 이제 그림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림으로 분석하면 얘는 예산선이라고 나와요. 예산선. 그림으로 분석하면 예산선. 얘도 효용함수도 그림으로 분석하면 무차별곡선이라고 나옵니다. 무차별곡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분석 그래프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요거 두 개 그리라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얼마인가 계산하시오라고 나오면은 요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시험 문제 이제 계산하는 문제냐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냐 해서 구분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아신 상태에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근로자의 선호라고 있네요. 근로자의 선호. 자, 1번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효용과 무차별 곡선. 자, 개인이 재화와 여가 소비로부터
재화 동그라미 하시고 여가 동그라미 하세요. 자, 재화는 뭐예요? 재화? 돈입니다. 돈. 돈이 있어야 물건 사니까 돈. 그리고 여가는 뭐예요? 여가? 시간. 노는 거. 그래서 개인이 재화와 여가 소비, 즉 돈 그리고 노는 거로부터 만족을 얻는다는 개념은 자, 효용함수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효용함수예요. 효용함수. 식으로 나타내면 효용함수다. 자, 이 효용함수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여가를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또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지수를 표현한다. 한마디로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숫자로. 얘 몇 점이냐? 얘 행복도 몇 점이냐? 숫자로. 이 지수를 효용이라고 한번 부를게요. 효용 지수가 높을수록 이 사람은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우리는 더욱 많은 재화 소비하든 더욱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될 때 이 사람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 많이 벌고 많이 놀면은 더 행복하다고 가정할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설문조사하면 이상하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일하는 게 좋은데요, 노는 거 싫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가정이란 말을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통계조사하면은 이상하게 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많이 놀면 행복해. 이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통계조사하면은 그렇게 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많이 놀고 돈 많으면은 더 행복하다라고 이제 가정할 거예요. 자, 다음 경제학 용어로 C와 L은 비재화. 자, C는 소비입니다. 소비, 돈. L은 여가, 레저, 여가, 노는 거. L은 비재화가 아니라 재화로 분류된다. 그래서 비재화는 이제 안 좋은 거. 근데 재화는 좋은 거예요. 재화는 좋은 거.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이제 앞으로 가정하기로 해요. 자, 그림 1은 특정 수준의 효용 수준을 소비와 여가의 여러 조합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의 궤적을 무차별곡선이라고 부른다. 자, Y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상의 모든 점은 주치입니다. 모두 동일한 효용 수준. 그래서 무차별곡선, 이게 용어를 처음 들으면 생소한데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 그래서 무차별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동등곡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등곡선, 똑같은 곡선. 동등곡선, 무차별곡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등곡선. 이 선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차별이에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많이 놀고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하대요. 그럼 가로축을 여가 시간이라고 할게요. 여가 시간. 자, 세로축을 돈을 줄 건데 돈은 소득이라고 써도 되고, 돈은 돈 버는 거니까 소득이라고 써도 되고, 돈 벌어서 뭐예요? 소비하죠. 그래서 소득이라고 써도 되고 소비라고 써도 되는데, 이 세로축의 소득, 소비, 한마디로 얘는 돈인데 얘는 이제 시험 문제로 줍니다. 소득이라고 나오면 소득이라고 쓰시면 되고, 소비라고 나오면 소비라고 쓰시면 돼요. 문제에 맞춰서. 그래서 소득 혹은 소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로축은 돈, 가로축은 뭐 여가 시간. 그래서 무차별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무차별곡선. 그래서 무차별곡선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그래서 효용을 U로 쓰기로 하고요. U체로 이렇게. 가령 얘는 50이에요. 50. 자, 여기에서는 만족도가 다 50입니다. 50. 다 만족도가 다 50이에요. 가령 요렇게. 자, 40만 원 벌어요. 40만 원 벌고 40시간 놉니다. 그래서 40만 원 벌고 40시간 놀았더니 행복도가 50이래요. 50. 자, 그럼 여기는 여기. 자, 90만 원 벌어요. 90만 원. 돈 많이 벌어요. 90만 원. 대신에 노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10시간밖에 못 놉니다. 10시간. 이래도 행복도가 50이래요. 50. 그리고 10만 원 벌고 90시간 놀아도 그래도 행복도는 50. 그래서 무차별곡선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자,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100. 더하면 100. 더하면 100. 그 행복도가 50이에요.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100이죠. 100. 그래도 행복도가 50이에요. 근데 얘는요, 더했는데
80밖에 안 되는데 행복도가 5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그래서 적정한 조합이 보다 높은 효용 수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정한 조합이. 자, 여기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돈은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너무 못 놀아요. 여기는 노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기는 많이 놀아서 좋긴 한데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놀고 적당히 돈 버는 이 조합이 보다 높은 효용 수준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에 똑같은 말이 무차별 곡선은, 그래서 곡선은 직선이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10이었으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90, 10, 10, 90, 그리고 얘는 50, 50, 50, 50. 원래 무차별 곡선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어차피 10 다 더하면 100이잖아요. 100.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안 생기고, 그리고 얘 만족도 얼마예요? 50. 효용 50. 얘 만족도 얼마예요? 효용 50. 50. 그래서 얘도 효용이 50일 줄 알았는데 너 효용 얼마니? 물어봤더니 얘는 효용이 얼마예요? 60이래요. 60.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노니까 더 행복하대요. 그럼 얘는 무차별 곡선이 아닙니다. 동등 곡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효용이 다르니까. 그러면 적정한 조합 얘한테 물어봤더니 40, 40. 얘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효용이 50이래요. 그럼 얘가 아니라 요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요렇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요렇게 생겼어요. 직선이 아니고. 적정한 조합일 때 효용이 더 커요. 이렇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 아닌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럼 무차별 곡선의 특징이 나옵니다. 5페이지. 자, 괄호 1번. 자,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하향. 우하향. 우가 어디에 있죠? 우측. 우측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아래하. 그래서 밑으로 오른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여가를 더 제공하면서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은 소비의 일부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그래프로 그리려면 더 많이 놀면은 돈 뺏어야지 효용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게 당연하고요. 자, 괄호 2번. 자,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은 더 커져요. 더 커집니다. 이렇게. 더.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커지는 게, 자, 얘는 40이면은 만족도가 50이잖아요. 그럼 얘는 60. 자, 돈도 많이 벌고 노는 시간도 커져요. 그럼 당연히 우리 가정에 따라서 얘 효용은 더 커져야지 맞습니다. U1, 얘는 70점 되겠네요. 70점. 그래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더 크다고 할 겁니다. 앞으로. 그 세 번째, 자,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 교차하면은 분석이 안 돼요. 이 교차하면은 분석이 안 됩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 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더 커진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할 건데, 이렇게 있는 애 A, 이렇게 있는 애 B. 그래서 보면 얘는 이쪽에 있으니까 효용이 더 큰 것 같은데 얘는 이쪽에 있으니까 효용이 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무차별 곡선 효용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론이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교차한다고 안 합니다. 무차별 곡선 교차하지 않아요. 교차해 그리면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차별 곡선 교차하지 않는다. 왜? 분석이 안 되니까. 자, 괄호 4번. 괄호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여기부터 써놓습니다. 직선이 아님. 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선일 줄 알았는데 직선이 아니었어요.
자, 무차별곡선의 볼록성은 효용함수 형태의 가정을 반영한 결과 동일한 기간 일, 여가, 시간 배분하는 개인을 관찰하게 되면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해야만 한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한 적정한 조합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정한 조합을 좋아한다. 왜?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예 맞습니다. 예. 예. 차별곡선 예 봤어요. 차별곡선을 봤어요. 이제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이제 2번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데요.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자, 넘어갑니다. 자, 제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 2절. 자, 예산선 한번 볼게요. 예산선. 자, 1번 예산제약식. 자, 재화와 여가의 소비는 그 사람의 소득과 시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 돈 벌고 무한정 놀면 무한정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 제약이 있어요. 시간 제약이. 무한정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시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시간 동그라미 하시고 제약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시간 동그라미 하시고 제약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이 개인의 시간은 100시간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간. 딱 정해줍니다. 100시간 혹은 110시간 딱 정해줘요. 그래서 일주일 100시간, 110시간 이렇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100시간 혹은 110시간 해줍니다. 그래서 재산소득 이어서 배당소득, 복권당첨소득 같이 개인소득의 일부는 노동시간 관계없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이러한 소득을 비근로소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제 뒤에서 비근로소득 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게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돈을 주는 돈이 있어요. 이게 비근로소득입니다. 비근로소득. 현실에서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불로소득. 노동과 관계없는 소득. 근데 우리는 비근로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비근로소득. 자, 이제 H를 주어진 기간에 노동시간에 할당된 시간으로 W를 이 사람의 시간당 임금률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처한 시간제약선은 다음과 같이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쓸게요. 자, 이제 여기 그래프 보시면 얘는 바깥으로 막 무한정 70점, 80점 무한정 행복해지고 싶은데 얘를 딱 가로막는 게 있어요. 얘를 딱 가로막는 게 무한정 행복해지지 못하게. 그게 시간제약이에요. 시간제약. 우리가 말하는 시간제약, 예산제약. 시간제약, 예산제약. 자, 그래서 무한정 돈 벌고 싶은데 이 친구의 소득, 돈을 어떻게 버나 봤더니 이 소득은 이 근로소득하고 이제 비근로소득이 있어요. 비근로소득. 근데 이 근로소득을 보니까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입니다.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 거기에서 이제 비근로소득 더하면 되죠. 근로소득. 근데 비근로소득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뭐 한 달에 얼마 준다. 배우자가 한 달에 얼마 준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무한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비근로소득은. 그 임금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회사에서 뭐 연봉 얼마 준다 하는데 내가 더 달라고 한다고 안 주거든요. 그럼 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이 근로시간, 이 시간이 뭐가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제약. 무한정 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무한정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간 제약 혹은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시간 제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산 제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득을 C라고 할게요. C. 소득 혹은 소비. C는 자, 임금은 W라고 앞으로 해요. W. 그리고 근로시간은 H라고 할게요. H. 그리고 비근로소득은요 V라고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V. 그래서 이게 식1 이렇게 식1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근로시간을 봤더니 우리가 옆에서 그래프 그린 요거 여가 시간 소득 혹은 소비
이 근로시간을 봤더니 우리가 무차별 곡선 그래프 그린 거에 근로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근로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없고 여가시간만 있네요. 그럼 여가시간으로 얘를 바꿔주고 싶어요. 이 그래프에 그리기 위해서 여가시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 근로시간은 총 시간에다가 뭐 뺀 거예요? 여가시간. 그냥 뺀 거예요. 이렇게 총 시간에다 여가시간 뺀 거예요. 근데 총 시간은 줘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1주 100시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가시간은 L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렇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쓰면 W는 똑같고 이 근로시간은 어떻게 해요? 총 시간 빼기 여가시간. 그래서 이게 식2 이렇게 됩니다. 식2.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식1에서 식2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임금은 10이다. 이거 줘요. 임금은 10이다. 이게 줍니다. 숫자로. 임금은 10. 얘도 줘요. 총 시간 몇 시간? 100시간. 줘요. 얘도 줘요. 비근로소득은 300달러. 이렇게 줘요. 결국에는 얘만 찾으면 돼요. 얘. 그래서 여가시간 얼마냐? 그래서 이 패턴으로 가니까 이 식1, 식2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식1, 식2. 그래서 핵심은 요거. 이 근로시간을 이 여가시간의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식은 자, C는 WH 플러스 V 있는데 자, 위식은 재화 소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임금소득 혹은 근로소득 그리고 비근로소득의 합과 일치함을 뜻한다. 자, 임금률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예산 제약서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활동에 배분할 수 있는 총 시간은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과 같다. 그래서 T는 H 플러스 L이 성립합니다. 근로시간, 여가시간. 그러면 예산 제약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식 2, W T 마이너스 L. 그러니까 요거 얘를 기억하면 됩니다. T 마이너스 L. 아, 이게 근로시간이구나 이게. 총 시간에서 여가시간 뺀 거 이게 근로시간이구나.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산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얘 봤어요. 예산식 얘 봤습니다. 얘 예산식 봤어요. 예산식 얘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게 볼게요. 예산선. 자, 두 번째 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임금률의 직선 형태를 가진다. 그림 1에 이 사람의 예산선이 그려져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산선 한번 그려볼게요. 예산선. 자, 지금 옆에서 자 시험 문제로 줘요. 임금은 10달러. 총 시간은 100시간. 그리고 비근로소득은 300달러. 그래서 이 사람의 예산선을 그려보아라. 이렇게 줍니다. 예산선을 그려보아라. 예산선 그리면 되죠. 이렇게 여가시간 세로축 소득이라고 써도 되고 소비라고 써도 되고 시험 문제 주는 대로 쓰면 됩니다. 얘는 소득 혹은 소비. 자, 그러면 자, 총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00시간이죠. 100시간. 그러니까 얘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놀면은 몇 시간 놀 수 있어요? 100시간. 놀면은 100시간 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 자, 100시간 놀면은 얘 소득은 얼마예요? 100시간 놀면은 비근로소득 300이죠. 300. 얘는 300달러만큼 소득 혹은 소비를 얻을 수 있어요. 300달러만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이쪽으로 가면 근로 시간이 늘고 여가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여가 시간이 줄어드는 거. 근로 시간이 늘고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일해서 돈을 점점 더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여기.
그래서 이게 예산선이에요. 예산선, 예산선, 예산선. 이 점은요? 이 점은 비근로소득에다가 최대 근로시간을 합하면 되죠. 최대 근로시간을 합하면 됩니다. 비근로소득의 최대 근로시간 1시간도 안 놀고 최대한 일하면 벌 수 있는 거. 그럼 얼마? 비근로소득은 얼마예요? 300 더하기 자 최대 근로시간은요. 임금 곱하기 최대 근로시간 몇 시간? 100시간이죠. 100시간. 100시간. 그럼 계산하면요. 300 더하기 1000 그래서 13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300 이제 예산선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예산선까지 그렸네요. 예산선. 그래서 이 예산선이에요. 예산선. 이 근로자가 벌 수 있는 이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입니다. 최대한의 돈. 그래서 여기 예산선. 그래서 책 보시면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그래서 T 최대한 놀면은 어디냐? 그래서 T 100시간이에요. 최대한 놀면.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0은 아닙니다. 왜? 비근로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근로소득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점점점 예산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예요. 쭉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예산선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번 볼게요.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얘도 봤어요. 예. 얘도 봤습니다. 예산선. 얘만 보면 돼요. 얘. 예. 이 효용함수 얘만 보면 돼요. 예. 그러면 자, 무차별 곡선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막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막 나가고 싶어 하는데 무한정 나가고 싶어 하는데 무한정 나갈 수가 없대요. 여가 시간. 소득 혹은 소비. 자, 예산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산선이. 자,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체로 50. 그래서 얘는 2점, 이 Q점하고 가령 R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만큼 돈 벌고 이만큼 노는 거, 이만큼 돈 벌고 이만큼 노는 거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행복도는 50이에요. 50. 그때 효용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60이에요. 60. P점. 그럼 Q점이나 R점보다 얘는 P점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효용이 더 크니까 60. 사실 얘는 여기를 가고 싶거든요. 여기 70점 인생을 살고 싶은데 여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예. 예산선을 벗어나는 건 상상이에요. 이 근로자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더 행복해지는 건. 그럼 이 근로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Q점을 해도 되고 R점을 해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 P점 여기를 선택하죠. 이게 최적점이에요. 최적.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만큼은요. 이만큼 근로시간이죠. 근로시간. 그래서 근로시간은 40. 여가시간은 60.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실 때 이게 딱 찍고 여기서 여기는 여가시간. 여기서 출발하는 얘는 근로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최적이에요.
최적 선택. 그래서 근로자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산선이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만약에 A라는 근로자하고 B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비근로소득도 똑같아요. 같은 회사 다닙니다. 월급도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40시간 일하고 누구는 30시간 일해요. 사람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회사 다니는데 왜 근로시간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까? 그래서 그거는 무차별 곡선이 다르게 생겨서 그럴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여가 시간. 자, 한 명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생겼어요. 가파름. 한 명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생겼어요.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함. 그래서 얘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요. 이렇게. 얘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누구는 가파르고 누구는 완만해요. 사람마다 무차별 곡선 생긴 게 다르답니다. 생긴 게. 그래서 이 가파른 애는 얘는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면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얘는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고 많은 여가 시간을 원해요. 많은 여가 시간을 원해요. 여기 완만한 사람은 소득 선호입니다. 소득 선호, 돈. 그래서 얘는 근로 시간이 크고 여가 시간이 작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사람마다 이제 가중치라고 하죠. 가중치. 근데 행복도의 가중치가 누구는 여가 시간의 가중치가 크고 누구는 돈의 가중치가 커요. 그러니까 많이 놀아도 행복하고 돈 많아도 행복한데 가중치가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돈 벌면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놀 때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가중치가 달라서 누구는 여가 선호하고 누구는 소득 선호합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면 항상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여가, 소득. 자,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요. 가파르게. 완전히 가파르죠. 수직이잖아요. 수직. 얘는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효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얘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여가 시간 더 줘야 돼요. 여가 시간 더 줘야지 효용이 이렇게 바뀌어요. 무차별 곡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바꿀 얘 행복도 50점짜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여가 시간밖에 없어요. 가파르면. 그리고 완만하면요. 평평하면 완전히 평평하게 한번 그려봐요. 평평하게. 그래서 얘는요. 여가 시간 아무리 많이 줘도 얘 행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요. 돈 많이 줘야 돼요. 돈 많이 줘야지 행복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소득 선호.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누가 소득 선호, 누가 여가 선호에 헷갈리면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파르게, 극단적으로 평평하게. 그래서 얘 행복도를 바꿔줄 수 있는 애가 뭔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대로 해서 얘는 그렇죠? 소득 선호, 돈. 얘는요 여가 선호. 자,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2번 다음에 있는 거. 자, 3번 근로자 사이의 선호의 차이 한번 봅니다. 근로자 사이의 선호의 차이. 자, 신디의 무차별 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가파르게 생겼네요. 가파름. 민디의 무차별 곡선은요? 완만하게 생겼어요. 그림 밑에 읽어봅니다. 자, 그림 3은 두 명의 근로자 신디와 민디의 무차별 곡선 보여주는데요. 신디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름. 이는 그녀가 느끼는 한계 대체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신디에게 1시간의 여가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상당 정도의 소비를 추가할 만큼 그녀를 보상해야 된다. 신디는 명백하게 줄칩니다. 여가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 자, 가파르니까 뭐래요? 여가 선호예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얘는 상관없어요. 여가 시간 많이 줘야 됩니다. 얘는.
자, 이어서 이와 반대로 민디의 무차별곡선의 기울 개념 평평한 편, 완만한 편인데 이것은 그냥 한기대철계의 작은 수준의 의미 따라서 민디의 경우 1시간 여가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노동급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요인. 신디처럼 여가를 매우 선호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를 선호. 민디처럼 여가에 그다지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일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예산선이 동일하게 제시되어도 근로자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싹 지우고 자, 예산선이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여기 가파른 사람, 가파르죠 이렇게 가팔라요. 가다 보면 어디 찍혀요? 여기 찍혀요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찍힙니다. 가파른 사람은 UA라는 사람은 가파름. 발음. 자, 평평한 사람은요 완만한 사람. 완만한 사람은 그리다 보면 여기 찍혀요. 완만함. 찍혀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예산선을 이렇게 줘도 이 생긴 거에 따라서 최대한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점 그려보면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얘는 일 안 하죠.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얘는요. 일 하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일하죠. 이게. 근로시간. 그리고 이게 여가시간. 얘는요. 얘는 이 전체가 다 여가시간이죠. 여가시간. 이 전체가 다 여가시간. 그래서 동일한 예산선이 주어져도 이제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로 그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로 비교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보죠. 결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렇다시피 50점인데 이 Q점 여기 R점. 자 여기는 선택 안 한대요. 여기는 선택 안 한대요. 그럼 얘 어디 선택했어요? 여기 선택했죠. 여기. P점을 선택했어요. P점. P점. 여기가 최적점이라고 했습니다. 최적점. 자, 그럼 이 P점하고 이 Q점이나 R점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길래 이 사람들은 여기를 선택하느냐?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일단 이 최적 이걸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균형. 최적 혹은 균형이거든. 균형. 일단 직관적으로 용어만 봐도 이 균형의 뜻 뭐예요? 균형? 균형이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예요. 균형의 뜻이 이겁니다.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 우리가 균형 얘기 많이 하는데 균형의 뜻은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데 없는 거. 그게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균형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유일한 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유일한 점. 유일점, 유일한 점. 그게 균형이거든요. 이게 균형. 자, 그래서 보면은 얘는 50점짜리 인생 얘는요. 여기 가도 50점. 여기 가도 50점이에요. 이동의 유인이 있어요. 이런 점은 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는 거는 이건 균형이 아니에요. 균형이 아니고 균형은 어디에요? 여기. 이게 유일한 점이죠, 이게. 얘 여기 말고는 딴 데 갈 데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균형. 여기가 균형이에요. 혹은 최적이라고 하는 건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 일단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경제에서 이제 앞으로 보실 때 다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 균형. 다 이거 찾는 겁니다. 균형. 유일한 점.
이동의 요인이 없는 상태. 타요고 찾는 거예요. 균형이고.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래프를 보니까 자 얘하고 이 P점하고 이 Q점이나 R점하고 이 차이점을 봤더니, 자 얘는 이 하얀 선은 이렇게 생겼고 이 노란 선은요 가파르게 생겼죠. 가파르게. 그래서 보니까 이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름. 흰 선은 평평하고 노란 선은 이렇게 가파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흰 선은 가파르고 노란 선은 평평해요. 기울기가 달라요. 아, 이 점은 기울기가 다른데 여기는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똑같아요. 이 노란 선도 이 스치듯 기울기가 딱 똑같아요. 여기가 딱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최적점은 기울기가 동일한 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동일한 점. 그래프로 유일한 점, 최적점이 나오려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아, 이 기울기가 똑같은 점이 균형이고 최적점이구나. 이제 요거를 알아낸 거예요. 기울기가 똑같구나. 이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앞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근로자의 노동공급의 시험 문제 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효용 극대화라고 하죠. 이렇게 효용 극대화. 효용의 바깥으로 최대한 뻗어나갈 수 있는 점. 최적이자 균형이죠. 이렇게 최대한 60점. 60점 넘어가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프로. 극대화. 이 점은 뭐냐 봤더니 기울기가 동일해요. 기울기가 동일해요. 이게 동일. 무슨 기울기?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노란선 기울기하고 무슨 기울기하고 뭐가 똑같아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자, 그럼 일단 얘부터 봅니다. 예산선의 기울기. 이쪽 그림으로 와서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직선이죠. 직선. 기울기는 뭐랑 똑같아요? 얘는 임금하고 똑같아요. 임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면 할수록 딱 임금만큼만 소득 더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그냥 임금하고 똑같습니다. 임금이에요. 임금. 얘는 심플해요. 임금.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무차별 곡선. 얘. 이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 아니라서 여기에서는 가파르고 여기에서는 완만하고 이 점마다 기울기가 다 달라요. 이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균형점은. 그럼 이쪽으로 와서 자, 예산선의 기울기는 얘는 어차피 예산선은 임금에 비례해서 선이 도출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임금이에요. 임금이에요. 라고 해도 돼요. 이제 임금이에요. 라고 해도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만 알아내면 됩니다. 곡선의 기울기. 자, 여기까지만 보고 쉬었다 할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는 효용이 다 똑같습니다. 50점.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근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러니까 같은 효용은 똑같아요. 50점인데 이 생긴 게 달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가파르게 생겼어요. 가파른 형태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얘는요 완만한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점마다 그래프가 기울기가 다 달라요. 이게 기울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봤더니 이제 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얘한테.
그래서 얘 90만 원 벌고 10시간 놀고 있거든요. 10시간. 10만 원 벌고 10시간 놀고 있는데 이제 얘한테 물어봐요. 야, 1시간 더 놀게 해줄 테니까 1시간 더 놀게 해줄게. 11시간으로. 그럼 너 돈 얼마나 포기할 거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찾아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찾아요. 90만 원인 상태에서 너 1시간 더 놀게 해줄게. 너 돈 얼마 포기할래? 얼마 포기하면 효용 똑같이 유지될 거니?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값을 찾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90시간 놀고 있는데 얘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같이. 너 1시간 더 놀게 해줄 테니까 너 돈 얼마 포기할래? 이렇게. 얼마 포기할래?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돈을 이미 많이 벌고 있고 노는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만 놀게 해주면 돈 엄청 많이 포기하겠대요. 나 돈 많이 줄게. 나 1시간만 놀게 해줘. 근데 여기서는 이미 많이 놀고 있어가지고 지금 놀 시간도 남아요. 그래서 1시간 놀게 해준다 해서 내 없는 돈 포기 못해요. 거의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또 이거 역시 사람이라서. 그래서 노는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나 돈 많이 포기할 테니까 노는 시간 줘.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측정해 봅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측정 한번 해볼게요. 측정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이 부분은 기울기가 가파라요. 가파름. 이 부분은요. 기울기가 완만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이쪽은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이쪽은 완만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그럼 얼마나 가파른데 여기 또 행복도 5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데 1이야 2야 3이야 뭐 0.5야 0.1이야 이제 숫자로 비교해 보자 해야 되니까 이 기울기를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측정을. 그래서 그 측정은 이렇게 합니다. 측정. 너 여가 추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추가. 너 여가 1시간 더 줄 테니까 변화하는 거. 너 소득 얼마나 포기할래? 이렇게 측정한다고 그랬죠. 너 여가 1시간 줄게. 너 돈 얼마 포기할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측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령 여가 1시간 줄 테니까 나 소득 10 포기할게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10이에요. 10. 기울기는 10. 원래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하나 줬더니 10개 포기할게.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 나오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10이에요. 기울기가 10.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0이에요. 10. 10.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얘는요. 얘는 똑같이 여가 1시간 줄 테니까 얼마 포기할래? 봤더니 거의 포기 못 하겠대요. 0.5. 5,000원. 5,000원 포기하겠대요. 5,000원.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예요? 0.5. 그럼 이제 숫자로 계산하면 이렇게 명확히 나와요. 이렇게. 아, 저쪽 기울기는 10이고 여기는 가파름이 0.5밖에 안 되는구나. 숫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기울기 측정하는 거 뭐? 한 단위 추가 시 포기할 의향이 있는 소득 돈 요거잖아요. 여기 한 단위 더 줄 테니까 얼마 더 포기할래? 요거예요. 한마디로 여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너 돈 얼마나 포기할 거야? 요거잖아요. 요거. 똑같은 말이
쉽게 말해서 머릿속으로 이게 여가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 10이면은 10 여가 1시간 내 1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여가 1시간 내가 1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10만 원 가져가세요. 나 1시간 놀게. 얘는요 5천 원 주고 산 거죠. 5천 원. 여가 1시간 5천 원.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가의 가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의 측정값을 봤더니 한 명은 근로자 A는 10이에요. A는 10. 근로자 B라는 사람은 0. Q점에서는 10. R점에서는 0.5예요. 0.5. 예. 그래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의 측정값을 봤더니 10, 0.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1시간 놀게 해주면 얘 10 포기하겠구나. 1시간 놀게 해주면 얘 0.5 포기하겠구나. 요걸 아셔야 되고 이 무차별곡선 측정값을 어려운 말로 한계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한계 대체율 MRS.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무차별곡선 측정값을 한계 대체율 MRS. 그래서 대체율이잖아요. 대체율. 한계가 한 단위예요. 한 단위의 여가를 소득 얼마로 대체했느냐, 돈 얼마로 대체했느냐, 이게 한계 대체율입니다. 1시간 놀게 해주는 거, 여가 한 단위를 돈 얼마로 대체했느냐, 이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한계 대체율. 그래서 Q점은 10, R점은 0.5. 이렇게 한계 대체율.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Q점 R점이라고 하면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요. 가파름. 얘는요 완만함.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 측정값 숫자로 측정값 한계 대체율 측정값 대체율 이 측정값 한계 대체율 측정값으로는 이제 그림으로는 가팔라요 완만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측정값으로는요 10이에요 10 숫자로 제시하면은 이제 한계 대체율이 되는 거예요 0.5예요 그럼 이제 이게 한계 대체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는 기울기가 가파라요 완만해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계산 문제로 나오면 그 측정값인 이 한계 대체율이 10이에요 0.5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10이에요 0.5예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의 측정값으로 너 여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너 돈 얼마나 포기할래? 소비 혹은 소득 돈 얼마나 포기할래? 이렇게 써도 되고 얘가 내포하는 건 결국에는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얘가 내포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MU는 한계 효용이에요. 효용. 내포하는 건 이제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 효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Q점에서는 10이었어요. 10. R점에서는 5였어요. 5. 0.5. 자, 이 내포하는 건 여가 한 단위 주면 소득을 많이 포기 한다는 뜻이고, 얘는요 여가 한 단위 줘도 소득을 거의 포기하지 않음. 요거잖아요. 나 돈 거의 포기 못하겠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 뜻이 여가 한 단위 주면 내가 소득을 많이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여가가 얘한테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돈보다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 여가의 한계 효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가가 주는 이 효용이 크다는 얘기예요. 한계 효용이. 근데 얘는 여가가 소중하지 않아요. 여가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나 돈 포기 안 할 거야. 그래서 얘는 여가의 한계 효용이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 그래서 이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여가가 엄청 소중해. 이 10이 나왔어. 이게 10이 나왔어. 얘는 그러면 여가가 엄청 소중한 거야. 돈 포기하겠다는 만큼 여가가 엄청 소중한 거야. 숫자가 작게 나왔어. 그럼 얘는 여가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요 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식.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무차별선의 기울기. 자, 5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무차별선의 기울기. 무차별선의 기울기 여기 됐네. 여기 무차별선의 기울기. 자, 우리는 기울기 가파라요, 완만해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라, 완만해요. 근데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숫자로 제시해 줘야 되니까 이제 한계 대치율 개념이 나와요. 읽어 봅니다. 자, 여가의 한계 효용은 재화의 소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가 한 단위 더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의 변화로 정의된다. 자, 그래서 여가의 한계 효용, 여가가 주는 효용이에요. 여가가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 그게 여가의 한계 효용입니다. 여기에서 여가의 한계 효용을 MUL이라고 표시해요. MUL, L 여가니까 여가의 한계 효용 표시하기를 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가 시간을 유지한 채로 재화 소비를 더하는 경우 효용의 변화로 소비의 한계 효용을 정의해요. 소비의 한계 효용은 MUC라고 표시합니다. 우리는 여가, 소비 모두 효용을 주는 바람직 활동을 가정했어요. 자, 다음 그림 1에 X에서 Y로 무차별 곡선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무차별선의 기울기. 자, 무차별선의 기울기.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완만해요, 혹은 평평해요, 가팔라요, 이렇게. 기울기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기울기는 효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를 한 단위 더하기 위해 여가 시간을 얼마나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기울기는 여가 시간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람의 보상해줘야 하는 소비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무차별선 기울기는 아래의 식과 같음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무차별선 기울기, 그래서 MRS 나오네요. MRS. 그 무차별선 기울기 완만해요, 가파라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측정값 숫자로 MRS 한계 대치율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 대치율로. 그 밑에 여가를 하나 더 줄 테니까 C, 너 돈 얼마나 포기할래? C 얼마나 포기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측정값이 내포하는 건 결국에는 MUC분의 MUL. 그래서 이렇게 얘 여가가 주는 한계 효용이 얼마나 더 크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대치율은 저렇게 돼 있고, 이 부호를 여기다 이렇게 보통 여기다 붙이거든요. 원래 양수로 만들려고 여기다 붙이는데, 이 책은 여기 어차피 음수로 나오는 거니까 얘도 음수로 나오게 이제 이렇게 다 붙인 것 뿐이에요. 부호는 마이너스, 이거 부호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부호는 안 중요합니다. 이거 책대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부호를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다 안 붙여줘도 돼요.
숫자 크기만 중요한 거지 부호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호는 숫자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 2까지 보셨습니다. MUL, MUC분의 MUL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계 대체율은 MUC분의 MUL 마이너스 부호는 안 중요해요. 마이너스 부호는 의미 없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그냥 넣은 거지. 자, 부호가 왜 안 중요한지 한번 봅니다. 밑에.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뭐래요? 절대값. 절대값이시니까 부호는 중요하지가 않다. 절대값은 한계 효용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의 한계 대체율을 불린다. 자, MRS 한계 대체율.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 보면 뭐 소비의 한계 대체율 혹은 여가의 한계 대체율 이 뜻이 다르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번역의 차이예요. 여가와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인데 그냥 앞에 잘라 먹은 거예요. 소비의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은 다 똑같아요. 그냥 한계 대체율이지 그 단어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주석 보시면 또 특정한 책에서는 여가의 소득에 대한 한계 대체율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소득의 한계 대체율 혹은 여가의 소득에 대한 한계 대체율. 그러니까 여가를 소비랑 즉 노는 시간을 돈이랑 얼마의 비율로 바꿨어. 이 한계 대체율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소비와 여가의 아니면 여가와 소비의 이게 단어 배치에 따라서 뜻이 다르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한계 대체율의 용어가. 그리고 부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호도. 그래서 한계 대체율.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제 3절 근로 시간의 결정. 자, 9페이지 여기까지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 자, 효용 극대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자, A점에 갈 수도 있는데 A점은 안 가요. 왜요? P점으로 가는 게 효용이 더 크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니까 P점. 근데 Y점 가고 싶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Y점은요. 불가능합니다. 도달 불가능해요.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Y점 가고 싶지만 P점이 최대입니다. 최대.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효용 극대화. 효용 극대화가 됩니다. 자, 그럼 그림 밑에 첫 번째 줄. 자, 따라서 자, 최적의 소비와 여가는 예산선이 무차별곡선과 접하는 점 줄치시고 뭐 기울기가 동일한 점입니다. 이게 접하는 점 혹은 기울기가 동일한 점 똑같은 말이에요. 접하는 점 혹은 기울기가 동일한 점에서 달성이 돼요. 기울기가 동일한 점에서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접하는 점 혹은 기울기가 동일한 점에서 최적점, 효용 극대화점이 달성이 된대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효용 극대화는 뭐래요? 여기. 여기서 달성이 된대요. 이렇게. 효용 극대화. 최적 혹은 균형 달성이 되는데 자, 이 점은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접하는 점 혹은 기울기가 동일한 점 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무차별곡선의 기울기하고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계산 문제가 나왔다. 이제 수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림인데 자, 이제 수식으로 설명해 봐. 이제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고요? 임금.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는 임금. 그래서 이제 임금은 아까 줬죠. 숫자로 줘요. 10. 이렇게 10. 숫자로 나오니까 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도 이 숫자로 나와야죠. 숫자로. 측정 값으로 나와야 돼요. 측정 값. 그게 뭐라고요? 한계 대체율. 숫자로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기울기가 10이겠죠. 뭐 10. 그럼 10일 거예요. 한계 대체율 기울기가. 10, 0.5, 뭐 1 다양할 건데 이 균형점은 10일 거예요. 10. 예. 여기가 최적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림이면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예산선 기울기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식으로 나오면 자, 임금은 10이야. 그때 한계 대체율 얼마야? 10이죠. 10. 똑같아야 되니까 1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한계 대체율은 아까 뭐 MU 소비, MU 여가, 그리고 임금, 그리고 임금.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기울기 똑같아요. 설명하시고 이제 수식 계산 문제로 나오면 요 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요 식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알면 됩니다. 그래프가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임금 10이야. 그때 한계 대체율 얼마야? 계산해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어서 읽어봅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최적해는 기회의 집 양 끝단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내부 해라고 부르고요. 자, 다음 2번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조건의 해석. 자, 균형점의 해석. 균형점. 기울기가 동일한 점을 이제 계산 문제 수식으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적해 P에서 예산선은 무차별 곡선에 접한다. 즉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기울기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어서 읽어보면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U C분의 MU L 이게 뭐예요? 이게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한 값. 한계 대체율. 숫자로 측정한 값. 요거 하고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고요? 임금하고 똑같아요. 임금에 비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면 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 1을 기억하면 됩니다. 식 1. 자, 이어서 읽어보면 소비와 여가의 최적 선택점에서 한계 대체율 다음 줄 끝에과 일치한다. 위식을 재정리하면 이 조건에 숨겨진 경제직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고 한계 효용 MUL은 여가를 1시간 더 즐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증가분을 의미 1시간을 더 누리기 위해 W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식 좌변은 1달러 여가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의 양을 나타낸다. C는 소비재 구매를 위해 지불한 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MU C는 1달러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여 어떤 효용의 증가분이 된다. 무차별 곡선의 예산에 접한다는 것은 마지막 1달러를 여가를 위해 소비한 경우와 재화 구입을 위해 소비한 경우나 효용 증가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등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근로자는 효용극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점은 이제 다 보셨고 결국에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예산선 그리는 거. 그러니까 숫자로 다 줘요. 총 시간, 임금, 그리고 비근로소득 예산선 그리는 거.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사람마다 다른 거. 평평하냐 가파르냐. 평평하면은 뭐 선호한다고요? 소득, 돈. 얘는 일 많이 해요. 가파르면요? 여가. 얘 일 안 해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균형점은요? 여기 최적점.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기울기가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프로. 이제 계산으로 나오면요.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예산선의 기울기는 임금 10인 거 내가 알고요.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그 측정값은 한계 대체율인 거 알고요. MUL분의 MUC분의 MUL 요식 딱 나와주면 됩니다. 크게 보면 요렇게 요 패턴.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시라고 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으로 하라고 해도 이 식일 요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쉬었다가 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